자,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그 차트 설정을 같이 또 해볼게요. 음, 일단은 관심 종목 버튼 있죠. 여기에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형태의 관심 종목 창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다 지울게요. 좌측에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음, 어,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음, 참 어렵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건 뭐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거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 그냥 딴 얘기 할게요. 현재까지 두 가지 매매 관점을 두고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그 눌림을 잡아서 공략하는 방법. 하나는 돌파 매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은 이 두 가지죠. 음, 돌파 매매하고 추세 매매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돌파 매매의 기본 원리는 추세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눌림목 매매하고 돌파 매매의 기술적인 차이점은 주가 상승 과정 중에 시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는 어 이제 어떤 뭐 하나의 상승 에너지가 나왔을 때 눌림목 매매는 이 추세의 이후 추세의 어떤 연속성을 기대하면서 주가 진행 중에 이러한 진행 중에 저점을 예측하는 공략법이라면은 돌파 매매는 그 추세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최대한 확인하고 진입하는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저희가 그냥 이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 정석적인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는 주가가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돌파 매매는 이 주가가 눌림을 이제 끝내고 이 눌림을 끝내고 오늘은 상승할 수도 있어 라는 뭐랄까요, 종목의 언어, 이거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원래는 딴 얘기 하려고 했었죠, 그쵸? 근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나리오도 결국 하나의 어떤 온전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는 조건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파와 눌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흐름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눌림과 돌파를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래에 하나의 확정된 상승 추세라는 어떤 존재가 눌림목 매매든 뭐 돌파 매매든 성공시켜 주는 것이지, 저희가 차트상에서 특별해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흔적이 종목을 상승 추세로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가 여기까지 왔을 때,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뭐 이평선도 뭐가 하나 있겠네 해가지고 뭐 여기서 그러면 얘는 이제 이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갈 거야, 이거를 기대하는 거지, 이 흔적 자체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면 어떤 뭐 주가 상승의 비밀 뭐 이런 게 있다면 수학으로 이미 풀렸겠죠. 그게 가능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추세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과정인 것 뿐인 거지, 뭘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목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발악인 것 뿐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장대 항목 나오면 그게 이게 이렇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거에 대한 원동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결과인 거고, 시장이라는 녀석이 워낙 강력한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종목 선정 요령, 뭐 종목 선정 기준,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기술적 분석만큼 차라리 종목이 상승할 만한 명분이나 모티브,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백날 막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다 해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곱해지고 마지막에 시장 상황이 곱해져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 이상의 어떤 장대 양봉, 뭐 정배열, 뭐 뭐 거래량은 뭐 100만 주 이상, 뭐 이런 기준이, 그런 기준을 만족하면 얘가 상승 추세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인 거예요. 최소한의 발악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걸 상승 추세로 실제로 만들어주는 시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뭐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은 구할 수 없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포지션일 때 가장 유리한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일 때.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저런 상황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하더라, 이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지. 뭐 종목 선택 기준 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 것 같다가 그거를 뭐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이 영상은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이제 관심 종목 창을 이제 세팅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인 것 뿐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주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을 모두 내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눌림목 매매든 돌파 매매든 이 상승 추세가 보여주는 과정인 거고,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 흔적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그걸 이제 세팅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